안녕하십니까. 로버트 에이브라함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VOA 방송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그 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자세히 해설하듯이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 대통령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종전선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주한 유엔 사령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펜앤마이크가 보도한 에이브라함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지난 25일 미국의 소리 VOA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조목조목 논평을 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을 성급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전쟁이 끝났고 유엔사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창설됐다. 그렇다면 유엔사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 하는 주장을 하는 등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장군은 우리는 비핵화에는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 북한은 분명히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엔사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혀 근거가 없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특히 남북 철도 조사 문제는 유엔 1718위원회, 대북 제재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장군은 유엔사가 준수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1950년 한국 전쟁과 관련된 유엔 결의밖에 없다. 유엔사는 타미플루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을 허가했지만 북한에 약이 전달되지 않은 책임은 통일부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북한군의 고체연료 미사일 실험은 한국과 주한미군 그리고 일본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지하에 숨길 수 있고 매우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으므로 동맹의 작전 수행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미사일들은 오래된 70년대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확성이 높으며 훨씬 큰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VOA는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분명한 위협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의 일부 재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엔군 사령부는 대북 제재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며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달 초 한국과 미국이 작전 계획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새 전략기획 지침에 합의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지만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 매우 강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장군은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난 2018년 11월 현재의 작전 계획을 상세히 검토했고 2019년 3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첫 훈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실들을 쭉 필기열거했습니다. 새로운 작전 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2019년 여름 이 전략계획 지침 갱선에 대한
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2019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새 전략계획 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체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까지 진화해왔다. 이들은 2010년까지는 없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의 존재도 있다며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나 늘었습니다. 북방한계선 NLL을 따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전 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지만은 현재 전략계획 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째 조건은 한국이 연방 방위 전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의 사성 장군이 이끌 미래연합사가 연합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적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많이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의 일부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한미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미국 항공모함 타격단이 한국 영해나 한반도 인근에 온 것을 보거나 들은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던가, 미국의 5세대 전투기들이 한국 영공에서 훈련한 걸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인가,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국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본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나 하고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 대통령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종전선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주한 유엔 사령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